당신이라면 아침 식탁 위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요? 우리 이혼하자. 뜨거운 커피보다 차가운 한마디가 심장을 먼저 식혀버립니다. 그저 평범했던 하루가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하죠. 무너지는 건 관계만이 아니었고 이어진 병원 진단은 그저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졌어야 할 사람이 왜 오히려 단단해졌을까요? 지금부터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식탁 위에 놓인 아침 커피가 아직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결혼 18년 차,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민호는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솔직히 우리 사이는 오래전부터 그냥 형식적이었잖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영희님 유방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단계의 유방암입니다. 의사의 입술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음만 가득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진단서가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46세, 전업주부, 이제는 암 환자이자 곧 이혼할 여자. 이것이 제 정체성이 되어버린 걸까요? 민호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경영학과 수석이었던 그는 모두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평범한 미술학과 학생이었던 저는 그의 관심을 받게 되어 놀랐죠. 영희 씨의 그림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당신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때 민호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너무 빨랐습니다. 졸업 후 바로 결혼, 그리고 민호의 직장 생활을 위해 제 그림은 취미로 남겨두었죠. 현관문을 열자 민호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출장 가방보다 큰 사이즈였어요. 오늘부터 회사 근처 원룸에서 지낼 거야.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낼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처럼 담담했어요. 암이야.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민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선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병원비는 보내줄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 수천 번의 아침 식사, 그리고 수많은 추억이 단 두 마디로 정리되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에 홀로 앉아 진단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은 말라 있었어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분노보다는 결심이었을까요? 이렇게 끝내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흐릿한 제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더 강하고 더 담대한 누군가. 침묵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한 립스틱 자국 휴지는 마치 뜨거운 석탄처럼 제 손을 태웠습니다.
잘못 본 걸까 싶어 눈을 비볐지만 선명한 자줏빛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전 그런 색상의 립스틱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민호는 이혼 서류만 보내고 연락이 뜸했습니다. 병원비는 약속대로 보내왔지만 그것이 전부였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건지. 빨래를 정리하던 중 민호의 오래된 양복을 발견했어요. 버리기 전에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휴지 외에도 호텔 영수증, 그리고 낯선 여성의 이름이 적힌 메모까지. 병실에서 친구 미경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야, 너무 충격받지 마. 몸 상태가 더 중요해.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불이 붙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경아, 내가 바보였어. 아마 오래전부터 그랬을 거야. 미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해야지. 제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항암제가 흐르는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걱정 마. 이제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할 거야. 그날부터 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항암 치료를 받고 밤에는 증거를 모았어요. 민호의 소셜미디어, 카드 내역, 통화 기록까지. 머리가 빠져도 제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한 달 뒤 민호가 짐을 더 가지러 왔을 때였어요. 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마치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영희야, 치료는 잘 받고 있어? 변호사가 이혼 서류 확인했나? 민호의 목소리는 형식적인 걱정만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에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받고 있어. 근데 민호야, 혹시 정유라는 잘 지내? 순간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명확한만이 남았죠. 롯데호텔 2월 15일, 3월 5일, 그리고 내가 항암 치료받던 날인 3월 28일. 기억나? 민호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이제 주도권은 제게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했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되 조건이 있어. 서랍에서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우리 집, 그리고 내 회사 지분의 30%를 요구해. 거부하면 법원의 증거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야.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이럴 수는 없어.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해 보이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강해졌어요. 내가 이혼을 선택했지만 조건은 내가 정할 거야. 민호는 허망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어딘지 낯설었어요. 집을 나서는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제 지난날의 눈물처럼. 이제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이 가슴을 채웠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제 목소리가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당당하게. 법원 앞 벚꽃이 흩날리는 날, 제 인생의 새 장이 열렸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18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축하해요, 김영애 씨. 이제 법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셨네요. 변호사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유. 이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민호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몇 달 사이 많이 야위었어요. 제게 다가오는 그의 발걸음이 망설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희야, 잘 지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전 차갑게 대답했어요. 응,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 치료도 거의 끝나가고.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예전 같았으면 이 말에 녹아내렸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더 이상 그를 향한 미련이 없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고 남은 흉터처럼 통증 없이 그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모든 건 이미 끝났어요.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떨림 없이 또렷했어요. 민호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예전의 순한 영희를 기대했던 모양이었죠.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해. 내가 선택한 이혼이지만 조건은 내가 정했어. 이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으면 좋겠네. 돌아서는 제 뒤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유라랑 헤어졌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의 말은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문 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김영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호의 물건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그가 가져간 것보다 남겨진 공간이 더 컸습니다. 이상하게도 답답함이 아닌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서랍을 열어 법적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집 소유권 이전 서류, 위자료 지급 약정서, 회사 지분 양도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제가 요구한 모든 것을 얻어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항암 치료로 짧아진 머리카락이 이제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가늘지만 힘있게 마치 제 삶처럼. 미경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오늘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괜찮았어. 오히려 후련해. 미경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정말? 혼자 있는 건 괜찮아? 응, 걱정 마. 이제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통화를 마치고 베란다에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상쾌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덮여있던 먼지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연필을 쥐자 손이 떨렸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던가요? 결혼 후 점점 그림과 멀어졌던 시간들이 아쉬웠습니다. 첫 선을 그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짧은 머리에 당당한 눈빛을 가진 여자. 그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죠. 두렵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혼자라는 것,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희야.
제 속삭임이 밤의 정적을 부드럽게 깨뜨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제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듯이 이삿짐 박스를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순간 제 인생의 새 챕터가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강남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벗어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로 옮겨온 첫날이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자 봄바람이 제 얼굴을 간지렸습니다. 마치 잘 왔어, 영희야라고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풍경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민호와의 1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묘한 설렘이 가슴속에서 일렁였어요. 이제부터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어요. 이사는 다 했어? 괜찮아? 미경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방금 다 끝났어. 생각보다 괜찮아. 오히려 후련한 느낌이야. 정말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아? 제 눈이 창밖 풍경으로 향했습니다. 흐르는 한강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아니, 괜찮아.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통화를 마치고 박스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함께했던 물건들은 대부분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어요. 마치 오래된 껍질을 벗어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명종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맞이하는 아침이었어요. 어색함보다는 신선한 기분이 더 컸습니다.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며 하루 일정을 계획했어요. 먼저 주민센터에 가서 주소 변경하고 그 다음 복지관에 들러봐야겠다. 항암 치료가 끝난 후 의사는 규칙적인 일상과 취미 활동을 권했습니다. 재활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야 했어요. 주민센터를 나오던 중 벽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사진 강좌라는 제목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학 시절 전공은 미술이었지만 사진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여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강좌예요.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복지관에 도착하자 여러 세대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강좌 신청서를 작성하며 제 손이 떨렸어요. 마치 대학 입학 원서를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네, 오늘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저도 작년에 시작했는데 정말 좋아요. 특히 사진 치유 프로그램은 많은 도움이 됐어요. 사진 치유라는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림으로 위안을 얻던 예전처럼 이제는 사진이 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식단을 계획하는 기분이 신선했어요. 민호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묘하게 즐거웠습니다. 저녁 새집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았습니다. 허브와 미니 장미들이 제 새 출발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서서히 물드는 한강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사진 수업을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배터리를 충전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짧아졌던 머리카락이 이제는 단정한 단발로 자라 있었어요.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지관 사진반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사는 사진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자아 표현과 치유의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됩니다. 강사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카메라를 손에 쥐자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업 중에 찍은 사진들을 보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툴지만 제 시선이 담긴 첫 작품들이었어요. 그중 한강 위로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담은 사진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도 저 새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을까?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앞에 펼쳐진 미래도 저 별처럼 빛날 거라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사진 수업 2달째 강사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영희 씨, 이 사진들 정말 좋네요. 특별한 시선이 있어요. 왜 이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으세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불씨를 지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공유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베란다에 앉아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변의 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SNS를 시작해볼까? 손이 떨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한다니 우스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프로필 작성란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무엇이라고 써야 할까? 김영이라는 평범한 이름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감성 시니어. 그래, 감성 시니어의 렌즈 일기로 해볼까? 처음 올린 사진은 한강 일몰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빨갛게 물든 하늘과 강물의 경계가 모호해진 순간이었어요. 짧은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50대에 새롭게 시작한 나의 인생 2막. 오늘의 석양처럼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항상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직전에 있다. 게시물을 올리고 밤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좋아요가 30개나 쌓여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댓글이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글과 사진이 마음에 와닿네요. 저도 비슷한 나이에 새 출발했어요. 응원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매일 사진과 짧은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팔로워가 500명을 넘었어요. 단순한 사진을 넘어 이혼 후 새 출발한 이야기, 암 투병 과정의 감정들을 조금씩 풀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어느 날 알림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제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메시지였어요. 놀라움에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메시지를 열어보니 한 팔로워가 남긴 글이었습니다. 당신의 글과 사진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작은 마음이지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다음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에 돈을 지불할 만큼 가치를 느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이야기가 가치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김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감성 시니어라는 제 정체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팔로워는 2,000명을 넘었고 매달 소액이지만 꾸준한 후원이 이어졌어요. 글과 사진을 통해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일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새로운 시작에 늦은 때란 없답니다. 미경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영희야, 넌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하루하루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미경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오랜만에 제게 와닿았어요. 그런 것 같아. 처음으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거든. 그날 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SNS에 올리는 것을 넘어 제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50대에 시작하는 인생 2막이라는 제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글자가 모니터를 채워가는 동안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용솟음쳤습니다. 나는 나를 브랜드로 만들 거야. 감성 시니어 김영이라는 브랜드로.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 삶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지금의 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제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흔적은 여전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감성 시니어로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나의 인생이. 감성 시니어 김영희님을 모시겠습니다. 강당에 모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 정말 이 자리에 서도 괜찮은 걸까? 이혼 후 2년 SNS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저는 중년 여성의 새 출발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성 시니어 김영희입니다. 2년 전 저는 이혼과 암투병이라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객석이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흘러나올수록 긴장은 사라졌어요. 오히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강호준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칼럼을 쓰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 강호준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어렸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어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영애 씨 이야기를 들으니 제 상황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롭다는 거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맞아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시간이 소중해요. 호준과의 만남 이후 제 SNS 활동은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칼럼에 제 이야기가 실리면서 팔로워는 5천 명을 넘었어요. 후원금도 늘어났고 이제는 소소한 강의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걷다가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성 시니어의 인생 2막이라는 이름으로요. 사진과 글, 그리고 온라인 강의까지
전에 없던 도전이었지만 이제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어요. 미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대단해.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거야? 제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어요. 응, 아직 크진 않지만 내 힘으로 벌어서 살 수 있게 됐어. SNS 수익, 강의비, 그리고 호준이 소개해준 잡지 칼럼까지. 미경의 눈에 감탄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영희야, 넌 정말 달라졌어. 예전에 그 소심한 영희는 어디 갔니?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가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걸까요? 그 영희도 나였고 지금의 나도 나야. 다만 이제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김영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한강 물결 위에 붉게 번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풍경이 이제는 제 카메라에 담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간이 저를 반겼어요. 벽에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다음 강의 준비물과 칼럼 원고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별들. 휴대폰에 호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새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호준과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특별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제 삶은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반쪽이 아닌 김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작은 속삭임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외롭지 않은 혼자 제 이름으로 사는 삶.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